네,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네, 박사님, 요즘 시대에는 진짜 AI를 활용을 안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의대 치대 준비할 때도 에세이며 이런 데 좀 쓰지 않나 싶기도 한데 챗 GPT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미국 의대 치대 원서 쓸 때 보면은, 챗 GPT, 이거 AI 도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AI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없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도 학생들한테 지난해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에세이 검토를 다 했었어요. AI를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AI 활용을 한 것이 한 90% 매칭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다 쓰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에서 AI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굳고 반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의대 자체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저희가 학생들 원서 작업하는 데 도움을 줄 때는 좀 AI 활용을 하라고 많이 권했어요. 왜냐하면 AI를 활용을 할 때에 좀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는 경우가 꽤 좋았기 때문에 저희 아, 같은 경우에도 글을 쓴다거나 자료 조사를 할 때 AI를 활용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글을 쓸 그렇죠. 때도 보면은 문장도 깔끔해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번에 에세이 쓸 때도 그렇고 이제 어떤 활동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쓸 때에도 약간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아이디어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은 그 카피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의대의 공식 입장도 좀 밝혀져 있나요? 미국 의대 원서 시스템인 AMCAS, MCAS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치대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내용은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그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은 허위 없이 작성을 했다고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 인증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AI를 직접 카피를 해서 쓰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의대 원서를 관리하는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활용하는 거를 지금 반대하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카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해서 제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라는 거죠. 카피 페이스트 뭐 이런 식은. 그렇죠. 이제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의대와 치대 원서 시스템, 그 MCAS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공식적으로 금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은 많은 입학사정관들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제시한 글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AI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 경우는 어떤 경우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직접 글을 쓴 것을 한번 문법 체크를 해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문장의 어떤 그래머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문법 체크를 한다고 AI를 돌렸을 때 일부 단어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부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 AI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글의 논리나 이게 흐름 같은 것을 좀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자기가 한 활동이나 이러한 어떠한 그 내용을 좀 자기가 미리 쓴 다음에 AI 도움 받을 경우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이렇게 방향 잡아 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도 네. 해보니까. 네. 그리고 약간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AI 도움 받을 경우에
약간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도는 AI의 도움을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강조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의대에서도 그렇고요. AI 도움 받는 건 괜찮다. 하지만 대신 쓰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대와 치대에서 볼 경우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는 글을 얼마나 잘 썼는가 이런 것보다는 그 글의 뭐 완성도 얼마나 글을 잘 썼는가 이런 것보다는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어떤 그 경험의 깊이라든가 자기 표현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에요. 그리고 네. 일관성. 아하. 어떤 경우에는 액티비티에서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또 뭐 세컨더리에서는 또 자기의 생각을 달리 표현하고 인터뷰에서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잘 표현도 못한다. 이런 경우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의대나 치대 쪽에서도 입학 심사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현재 미국의 일부 의과대학하고 치과대학에서 그 입학 심사 과정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아직 모든 학교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AI 도입은 확실히 확산 중에 있고요. 또 몇 가지 단계에서 적극 지금 활용한다고 이렇게 발표한 학교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NYU 의대가 그렇고요. 또 허프스트라, 뭐 조지 워싱턴 의대, 뭐 신시내티 의대 이런 데서는 AI를 사용해서 초기 지원자들을 이렇게 자동 분류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초기 지원서 선별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의대 지원서가 거의 10,000개 정도가 들어와요. 또 일부 조지 워싱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데이터를 보면은 16,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지원자들을 일일이 사람들이 다 검토를 해서 분류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네. 1차적으로 그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우리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걸러내는 게 1차적이에요. 그런 네.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면 GPA는 미니멈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MCAT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기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활동 내용 중에서도 뭐 쉐도잉은 몇 시간 이상 돼야 되고 사회봉사 활동은 몇 시간 이상은 돼야지 된다. 이러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초기 지원서를 선별하는데 AI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AI를 활용해서 학점, 뭐 시험 점수,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1차 지원서를 분류하는 이런 것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발표한 거에 보면은 1차적으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조건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외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등급화를 해갖고 아마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학점이면 또 MK 점수에서부터 걸러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AI를 통해서 예.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자기네 학교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 합격자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 과거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러한 그 키워드 같은 거를 넣었을 때에 그게 일치되는 경우,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네. 입학 사정관들이 그 많은 시간을 분류하는 데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네. 점점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이 그동안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활동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내가 이것을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개인적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에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최종적으로 그 인터뷰에서 또 어떻게 일치되게 대답을 하는지 이러한 그 일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런 거를 판별하는데 AI를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학교들도 있어요.
아직은 그게 쉽지는 않은데 최종적으로 예. 사람이 해야 되지만은 아, 일부 어느 정도까지는 AI를 활용을 해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점점 의대, 치대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인터뷰나 네. 추천서의 중요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아, 때문에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 내용이라든가 또 인터뷰가 좀 잠깐 저희가 이 방학이라서 의대생들하고 조금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지도했던 의대생들 가운데 이번에 이제 의대생으로서 인터뷰하는데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자기네들이 의대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이제 그러한 걸 잘 몰랐는데 자기가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이 눈에 딱 보이더래요. 음. 그만큼 학교에서도 지원서를 다 검토를 하고 인터뷰까지 일관성 있게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라든가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은 좀 좋은 인상을 줄 텐데 그 원서 따로 놀고 인터뷰 아, 따로 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합격하기가 너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MMI, 다중 미니 면접이나 이런 데도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검증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 네. 캐스퍼라고 하는 테스트도 하고요. 프리뷰라고 하는 테스트도 하고, 최종적으로 뭐 전통 방식의 인터뷰 과정도 있고, MMI 방식의 인터뷰 과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걸 컴바인해서 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의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검증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 면에서는 모든 원서에서부터 인터뷰까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표현되는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또 글 내용이 실제 태도랑 다 이렇게 좀 일치가 되는 거를 분별할 수 있겠군요, AI가.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아직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이제 확산되는 추세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보조 도구로는 그 AI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요. 음.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사람,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AI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티가 났을 경우에 또 음. 에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음. 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I가 고쳐준 걸 그대로 이제 제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음. 근데 일부 단어라든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봤을 때는 이거는 AI가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그 정도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네이티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쉽게 구분을 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얻지만은 음. 최종적으로 글을 수정해서 고치는 거는 자기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글 음. 내용과 실제 태도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아, 내용에서는 대단한 열정이 있고 대단한 음. 앞으로의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봤을 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음. 경우에는 거의 합격하기는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주시는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은 에세이 작성 시에 AI 사용해서 문법이나 뭐 구조를 다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진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그런 AI 도움 받은 것을 내가 스스로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대에서 중요시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AI 도움 받았을 때는 의대에서 좋아하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눈에 띄게 AI로 검색을 했을 때 눈에 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일관성이나 진정성이 보이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AI 도움 받다 보면은 실제 내 생각하고 글하고 너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보이